다음 주에 발표를 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조치가 나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이 결국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우리 전투병 미군들을 8월 달에 미국으로 데려옵니다. 네, 여기서 본 기자는 전술한 대로 왜 미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와서 느닷없이 강도 높은 압박을 가하는가. 이라크 미군들이 돌아오고 미군의 힘이 축적되면 이제 한반도 북한을 때리겠다. 그런 시나리오가 준비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제2의 한반도 전쟁, 북한의 남친 유도 오판이 없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더욱이 북한 노동당은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액션을 취할 수 없도록 빈미를 제공하지 말아달라 강구합니다. 우리 미국의 백스 아메리카나, 세계 경찰 국가를 지향하는 우리 미국의 힘, 북한 정도는 세 발의 피다, 약가다, 게임 대상도 안 된다. 그 점을 노동당이 참고해 주길 바랍니다. 1985년경 그 당시 레이건 대통령, 소련 고르바초프 대통령과의 소위 신대당대가 결국 냉전 해체를 가져왔습니다마는 오늘 본 기자가 수주 전부터 주장했죠. 한반도의 새로운 신냉전이 시작됐다. 제발 비논이 우리 미국의 그 힘을 관과 가소평가하지 말고 김정일이가 육자회담 아니면 미국과의 담판을 해서라도 핵을 포기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살해당한 그런 역사, 비극의 역사, 비참한 역사가 없기를 노동당 사무청사에서 아니면 의황산 특각에서 김정일이가 쓰러졌다, 총에 맞았다, 그 일가들이 모조리 체포됐다, 그런 스파트 뉴스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하라. 말하라 보라. 여명의 밝음과 노을진 하늘에서 펄레이는 우리들의 기 성조기를 보라. 성조기가 펄레이는 곳에 자유와 용기 함께 있으리. 이 미국 국가를 음미하면서 독립전쟁 때 그 당시 군대에서 불렀던 이 성조기 노래가 1931년 3월 3일 후보 대통령 당시 미국 국가로 선정됐죠. 어쨌든 오늘 본 기자는 말하라 보라. 여명의 밝아옴과 동시에 노을진 하늘에서 펄레기는 우리들의 기 성조기, 인공기 북한 조선민주인민공화국 깃발도 깃발입니다. 그러나 오늘 나는 이 방송을 통해서 노스코리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존중받고 존엄성을 확보하고 인정받고 싶으면 대한민국 태극기와 미국의 성조기도 무시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통령, 대통령, 지난달에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어느 지역에서 기업을 새로 창출하고 있는 구본무 LG 회장에게 서울에 가거들랑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해달라. 당신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대통령이다. 그런 인사말을 전했다 그랬죠. 네. 이럴 때 이명박 대통령은 새로운 국정 좌표를 설정했다. 방향을 키를 돌렸다. 이런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 기자는 특히 친서민 행보를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이제는 특히 대기업 재벌들에게 당신들은 좀 더
사회적 기업 정신을 발휘하여 어려운 서민들과 국민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런 기업 정신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는 뉴스를 주목할 때 이명박 대통령 그 앞으로 2년 반 이후에 청와대를 떠날지라도 그가 5년간 보여주고 있는 소위 애국심, 국가 간 그런 통치 역량들을 볼 때 전직 대통령 몇 사람과 다름없는 훌륭한 대통령이었다. 그런 평가를 하고 싶고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어제 그렇게 터져나온 뉴스 역시 비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 10월달 전후 그런 얘기들이 많았죠. 한국신문에서 싱가포르에서 또다시 남북한 특사들끼리 만나가지고 정상회담하자 딜을 했다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 그게 사실이었던 모양입니다. 지금 대통령 실장실에 오신 분이 그 당시 북한 대표들을 만나서 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방송 우리 교민 여러분들 잘 주목해 주십시오. 이 시간이 짧습니다만은 남북정상회담을 시도했다가 실패 무기로 끝났습니다. 결렬이죠. 그 배경을 보도 내용들을 분석해 보니까 또다시 북한은 김대중, 노무현 그 집에 노태우 대통령이까지 딜을 했던 협상 무기들을 볼 때 그들은 딱 한 가지 두 가지입니다. 쌀을 달라, 비료를 달라, 돈을 달라. 그 다음 연방제, 남북 연방제 추진할 의사가 있느냐? 그럼 만나자. 이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과거 노태우 대통령도 금세기 안에 20세기 안에 통일이 올 것이다. 통일이 된다. 그런 혼장담을 했다가 개망신을 당했습니다만은 북한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남북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은 쌀, 달러, 비료입니다. 그것을 주지 않으면 만나지 않는다. 그렇게 했죠. 이산가족을 만났는데도 3,000달러, 1,000달러씩 받죠? 네, 이런 자들이 남북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는 쌀, 비료, 달러를 내놔라. 그래서 우리 책에서 그랬답니다. 국군포로 돌려달라. 기화시키라 하니까 국군포로 한 명 정도 돌려주겠다. 이명박 대통령이 평양에 오면은 국군포로 한 사람 정도 손잡고 내려가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그 당시 이종석 통일부 장관 했던 젊은 친구가 그런 얘기를 미리 했습니다. 북한 정보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이명박 대통령이 평양에 가면은 남북정상회담을 하면은 국군포로 한두 사람 데리고 내려올 것이다 그랬는데 이 인간들이 다 북한과 내통하는 자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그 당시 안 된다. 국군포로 10명 정도를 내려보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배포가 약한 겁니다. 10명 정도 내려보내달라? 안 됩니다. 네, 600여 명이 남아있는 국군포로 전을 내려보내라. 그 다음 1960년도 KNM입니까? 대한항공 피랍됐죠. 그 승무원들 그리고 그 이후에 납북된 어부들 어디 있는가? 생사 확인명령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 봉 기자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일본 정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국민 10명 혹은 5명 정도 피랍된 사실을 놓고 북한을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수교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우리 한국 정부 그동안 6조 원 달러로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그 정도 퍼주고도 우리 국군포를 데리고 내려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상생하자, 공존하자, 공영하자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내놓고 지랄병을 떨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북한 차례다. 북한 너희들이 먼저 우리에게 당근을 달라. 대북 포용 정책이 아닌 대남 포용 정책을 당신들이 먼저 펴라 이제. 이렇게 주장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매번 10년, 20년, 30년간 계속해서 북한을 포용하는 행동만 취하는지 의문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 버릇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천안함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제 북한 너희들이 우리들에게 포용